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좀 썸네일 좀 세다, 그죠? 그래서 썸네일은 원래 조금 약간 좀 세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세게 해야지 사람들이 오는 게 있는데, 근데 이게 뭐 단순히 사람들 또 클릭하면서 이 색도 오늘은 또 어떻게 여혐을 하나 이렇게 기대하고 들어왔을 건데, 오늘 이야기도 뭐 보통 그래요. 이게 내가 하는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반대로 적용해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오늘 하는 이야기도 뭐 남녀 관계없이 그대로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이 이야기의 끝에는 제 나름의 깨달음과 나름대로의 그런 울림 같은 게 있는 얘기라 가지고 뭐 제가 봤을 때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갖고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의 히스토리를 계속 쭉 보신 분들이라면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네 번째 만난 여자, 다섯 번째 만난 여자, 그리고 여섯 번째 만난 여자가 전부 다 바람을 폈어. 그리고 다 잡혔어. 그 중에 네 번째하고 여섯 번째 사람은 동일 인물이었고 내 인생 최악의 샹년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되게 좀 신기했던 건 뭐냐면, 어떻게 해서 내가 네 번째 만났던 얘를 바람을 폈는데 여섯 번째 다시 만났을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 다 뚜렷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제가 좀 약간 네 번째 얘가 바람을 폈을 때 되게 좀 대인배처럼 쿨하게 보내줬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되게 넌 나쁜 년인 거 알죠? 그러니까 그렇다길래 그러면 잘 살아라 그냥 놔줬단 말이야, 사실. 그러면서도 나는 뭐 내 나름대로는 이제 군대 갈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좀 뭔가 좀 이제 군대 갈 준비도 해야 되고 좀 학교에서 그런 거 소문 한번 퍼지고 나면 힘들거든, 여자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 아무한테도 그냥 퍼지지 않게 그냥 그렇게 딱 끝냈단 말이야. 뭐 그때 굉장히 많은 걸 느꼈지. 엄청나게 빡도 치고, 그러면서 느낀 게 일단은 앞으로도 뭔가 임자 있는 여자를 만날 때는 이거 진짜 목숨 걸고 만나야겠구나,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겪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때의 충격이라는 게 어마어마해요. 그러면서 그때 느끼게 된 게 뭐 이렇게 치정극 벌어지면 이게 사람 뚝배기 깨고 막 죽이고 그러잖아. 그게 충분히 이해는 돼, 그걸 한번 겪고 나면. 그러면서 그런 것도 느꼈는데, 근데 그런 시학년을 어떻게 다시 만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걔가 그 다음에 계속 나한테 미안하다고 연락이 계속 왔었어요. 그러면서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는데 내가 나가는 자리에 어떻게 알고 계속 컨택해서 계속 나타나 있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조금 마음이 좀 누그러졌던 것 같아. 그게 좀 누그러졌고 이게 좀 좋아하는 감정도 좀 남아서 그게 살아났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렇게 돼서 다시 만나게 됐거든. 근데 씨발 그때 다시 만났으면 안 됐는데 그거를 결국 다시 만나게 되고, 근데 결국엔 또 얘가 또 사고를 친 거지. 제가 군대 갔을 때 내 친한 친구랑 이제 한번 이제 이게 let's get it, 질바 이렇게 친 거란 말이야. 뭐 이게 바람 같은 것도 아니고 교제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질바였어.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내가 유추해 봤을 때는 사실 제가 군대 간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여자한테 먼저 전화로 통보를 했어.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나는 그 여자를 알잖아. 두 번 만나봐가지고. 여자 중에서도 그런 여자들이 있어. 그 뭔가 외로움에 약한, 좋게 말하면 외로움에 약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항상 남자가 있어야 되는 여자들이 있거든. 그리고 뭐 조금 더 순화해서 얘기하자면 항상 물을 줘야 되는 여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게 얘는 이런 타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군대에 있을 땐 그걸 해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헤어진 게 맞겠다 싶어서 헤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게 내가 이렇게 나오면 해군은 이게 휴가를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진해에 있었어요. 11부도. 그래서 요즘 한참 이제 가짜 사나이 하면 UDT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11부도 바로 옆에 UDT 애들이 있거든. 그래서 걔들이랑 같이 막 축구하고 막 놀고, 그러다가 축구하다가 공 밖에 빠지면 그 중에서 제일 짬 없는 UDT 애들 가서 훔쳐가고 축구공 가져오고 그랬거든. 근데 이렇게 해군은 휴가를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걔는 그때마다 내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어반이 오빠 언제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나오면 항상 그때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군대라는 곳이 이제 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사람이 되게 정신적으로 좀 약해진다는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있으니까 좀 고맙더라고. 그게 나오면 또 맛있는 거 사주고, 뭐 맛있는 것만 사줬겠어. 그래서 많이 위로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마움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내가 군대를 전역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특히나 해군 같은 경우는 항해수당이 있어가지고 그때 육군보다 제가 거의 2배 이상 받았어요. 육군이 막 5만원 이렇게 받으면 제가 병장 때 한 12만원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항해수당이 되게 많아가지고 해군은.
그래서 그 돈 모아서 서울 가가지고 얘한테 필요한 거 이것저것 막 사주고, 그리고 이제 내려왔던 기억이 나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뭐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약간의 그런 연민도 있고, 그래서 군대를 전역을 했고 이제는 계속 물을 줄 수 있잖아. 그래서 다시 만나려고 했지. 그리고 연락이 또 왔고, 그리고 지금은 아직도 정확히 기억해. 지금은 이제 11살이 돼서 키가 160이 넘은 우리 덕무의 돌잔치 때 그때도 같이 왔어. 그래서 했는데 이제 그때 그걸 보고 이제 내 친구들이 빡이 돈 거야. 그래서 내가 군대 간 사이에 내 친구랑 얘가 이렇게 했는데, 친구 입장에서도 이제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 거야.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그때 친구들끼리 모여서 나온 그 그 회의의 결과는 뭐냐면, 야 씨발 이거 죽을 때까지 무덤으로 들고 가자 이렇게 결론이 났단 말이야. 지금 생각하면 존나 열받긴 하지만서도 내가 그 상황이었어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그 여자가 계속 또 내 옆에 붙어 있으니까,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친구들이 빡이 돈 거지.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군대가 있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들었어도 그때 그 충격이라는 것들은 어마무시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도 느꼈던 게, 아 씨발 걸레는 빨아도 걸레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그때 여자가 연락이 왔을 때 내가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어. 야,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만 생각하면 야,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 이 씨발년아, 이렇게 욕이라도 한번 좀 했어야 되는 건데 욕은 못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걔는 아직까지 이제 본 적이 없지.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요, 진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 외도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실제로 굉장히 비일비재한데, 근데 내가 이때까지 그런 경우를 쭉 봐온 경우 느끼는 그 외도의 절대적인 법칙 한계가 뭐냐면, 피는 새끼들이 펴요. 피는 새끼들이 계속 펴, 진짜. 그게 있어. 그래서 뭔가 상황 같은 게 이렇게 몰고 가는 경우도 있지. 예를 들어 뭐 이제 부부 같은 경우 섹스리스가 엄청 오래됐거나 그러면 남자들은 바깥으로 돈단 말이야. 근데 그건 여자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그런 특수한 상황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그런 상황까지 가더라도 안 필 사람은 안 피거든, 그게.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게 약간 리미터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리미터. 제가 한 번씩 리미터란 걸, 이게 개념이란 걸 쓰잖아. 사람이면 넘지 않는 선이 있어. 일반적인 사람이면 이게 넘지 않는 선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계속 바람을 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알지는 않지만 다행히도 내 주변에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 근데 간간히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런 것 같아. 약간 이게 되게 내 정확하게 내가 판단할 수 없지만, 첫 번째가 뭔가 죄책감이라는 게 잘 없는 것 같고, 죄책감 같은 게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왜냐하면 그게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외도를 했을 때, 다른 여자랑 떡을 쳤을 때, 그리고 그걸 들켰을 때 이 상대방이 받을 그런 상심과 배신감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하면 그럼 못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야, 사실.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사형수들을 보면, 이거 하면 뒤질 거 알았어요 라면 알았대, 사형인 거 알았대, 근데도 하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그걸 싹싹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뭐 여담이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바람 같은 거를 이렇게 잘 피는 사람, 죄책감을 못 느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도 똑같을 거라고 의심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 되게 많아. 그런 경우 되게 많은데, 근데 뭐 결론적으로 이제 뭐 상황이 그렇든 간에 뭐 어쨌든 간에 나한테 이 일이 벌어졌잖아. 이미 이렇게 딱 벌어진 거고, 그 다음에 나이가 해야 될 그런 뭔가 결정이라고 해야 되나, 몇 가지가 있었죠. 일단은 이 시장에는 어차피 안 보면 되는 건데, 내 친구, 얘를 두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그때 이 친구를 계속 보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된 거는 뭐였냐면, 남자들 중에서도 여자에 미친 새끼들이 있는데 얘는 그런 애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런 애가 아니었거든. 10년 넘게 봐서 알지. 그런 게 아니었고, 그냥 뭐 어쩌다가 이게 술 먹다가 일어난 사고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빡치지만, 그래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내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 약간 끼가 있었거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 남자애는 뭐 여자 막 후리고 다니고 그런 건 없단 말이야. 근데 무엇보다 얘가 잘생겼어, 또 남자애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크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어떻겠냐, 이건 뭐 그냥 사고인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사고인 것 같고, 정확한 얘기는 내가 아직까지 듣지 않았거든. 그거를 듣지 않았어. 친구가 이렇게 미안하다 나한테 쳐맞았으니까 그게 어떻게 됐냐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야 말하지 마, 닥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듣지도 않고 한 20년쯤 한 지금쯤은 이제 웃으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쯤 웃으면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내가 이제 용서자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사실 이게 남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이제 친구의 여자를 따먹었어 이러면 이건 끝나는 거거든. 불문율이란 말이야. 이거는 선 넘은 거야. 선 넘은 거란 말이야. 근데도 일단은 내가 이제 보기로 결심을 했지만서도 이게 마음이라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응어리라는 게 그렇게 쉽게 가시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 있는 술자리에서 내가 진짜 깽판을 많이 부렸어. 막 술잔도 깨고 막 욕도 존나 오질나게 하고, 그러면 그때마다 얘는 뭐 이제 미안해가 할 말이 없잖아 사실. 고개 숙이고 있고 그런 거였는데, 이게 한 5년 6년 돼도 그게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 그것만 생각하면 이 새끼 얼굴만 보면 막 빡이 치고 막. 근데 그 와중에서도 얘들이 남자가 다른 여자랑 결혼을 했거든. 근데 뭐 그것도 이제 결혼식 축가도 내가 불러주고 그랬어. 근데도 그게 되게 화가 났는데,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 응어리가 지나니까 결국엔 없어지더라고. 그게 결국엔 없어져. 그래서 그 친구가 부산 살거든. 그래서 부산에 있을 때 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지막은 아니었구나, 좀 됐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나도 좀 신기하더라고. 이게 신기해서 얘기를 해서, 그 친구는 아직까지도 짐을 가지고 있겠지. 뭐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내가 옛날에는 널 용서한다고 했는데 그게 사건이란 거 그냥 사고라고 난 생각하고 있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널 용서한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근데도 너만 보면 부하가 치밀어 올랐다. 막 5년 6년이 지나도. 근데 지금은 널 봐도 진짜 아무렇지도 않다. 거기에 대해서 화도 나지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제 괜찮으니까 너도 이제 신경 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서 문득 생각났던 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옛날에 탈무드에 나왔던 얘기일 거야. 이게 솔로몬 왕이 인생에 살면서 가장 진짜 핵 도움이 되는 문구를 이렇게 적어라 했거든. 약간 웅변대 같이. 근데 어떤 대장장이었나? 그 사람이 이렇게 반지에 뭔가를 새겨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문구가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진짜로 그게 한 10년쯤 지나니까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응어리가 가라앉는 것들을 내 스스로 보면서도 뭔가 굉장히 놀랍더라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말만 되게 쉽게 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덧글이 간간히 달리거든요. 근데 이게 뭐 말을 쉽게 한 것처럼 볼 수가 있겠지만 쉽게 하는 게 아니야. 나도 굉장히 많은 응어리가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결국엔 이러나 저러나 이런 것들이 다 내 짬바에서 오는 거야. 내 경험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실수 같은 것들에 의해 갖고 여러분이 극대노하고 노여움을 가질 수는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진짜 의도적으로 여러분을 엿먹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건 사고로 벌어지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 그러면 내가 봤을 땐 그게 그 사건 사고라고 여러분이 생각이 된다면 한 번은 용서해 준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누구나 다 실수는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정말로 용서가 안 될 것 같은 것들마저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니까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시간이란 게 굉장히 오래 지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 그 사건을 통해서 얻었던 깨달음이란 게 뭐 결국 이런 것들이었죠. 일단은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노여움도 결국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용서가 되더라라는 그런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나의 경험치기 때문에 뭐 똑같은 경험에 의해서 사람마다 다른 그런 결과값이 나올 수는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모두한테 적용된다고 얘기는 뭐 말은 못하겠지만,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다 보면 한 번씩 되게 화는 나지만 용서는 해야겠다 싶은 그런 순간들이 살다 보면 한 번씩은 오거든요. 그때 한번 용서를 해보겠다 마음을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당장은 막 5, 6년 이렇게도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잔잔하게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그 또한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은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이것들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한 번씩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뭐 또 혹시나 또 재밌는 이야기 생각나면 그걸로 이제 약간의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이쪽으로 이제 슉슉슉슉 꼬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